사태의 본질은 예타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이번 주 수해 입법 논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피해 지원과 후속 조치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또 잠시 중단됐던 양평 고속도로 공방도 다시 재격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에서는 이 사안들을 어떻게 다룰지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관련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까지 이제 47명인데 이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긴 했지만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 인재에 가깝다는 게 이제 중론 아니겠습니까? 네. 그 24차례 보고와 신고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제 취해지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이번 수해를 통해서 드러난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 또 이제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될지 의원님들 쭉 이제 국토위 소속이신가 관심 지켜보셨을 텐데 먼저 좀 들어볼까요? 먼저 이제 그 삶의 터전을 잃고 또 그 상실감에 이렇게 잠겨 있는 국민 여러분들, 피해자 유가족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이번 오송 그 지하차도 침수 사고 같은 경우는 인재를 넘어 저는 그 관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초 금강 그 홍수 통제소에서 네. 그 4시 10분 정도 이제 경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4시간 한 반 동안 그 이제 궁평 2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이제 이런 이유가 뭔가. 그런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뭐 계속 제방 유실될 때부터 뭐 여러 차례 그 경고를 했음에도 충청북도, 청주시 그리고 뭐 경찰, 소방, 유관기관에 다 연락을 했지만 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이제 그런 참사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이런 네네. 부분들은 그 전형적으로 후진국해서는 일어날 수 있는 재난 대응 체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에 따라서 각 단위별로 뭐 경찰이면 경찰, 충청북도면 충청북도, 청주시면 청주시 각 단위별로도 컨트롤 타워가 제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이런 그 부재 현상이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제 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고의 그 방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이제 우리가 기상청에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슈퍼 엘니뇨, 그 집중호우 이게 방송 예고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정부나 지자체나 그런 예방 대책을 사전에 그 논의라도 했던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행복청에서 제방 공사 같은 건 하지 않았겠죠. 그 공사가 6월 말에 그 홍수기 장마기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건 안전 불감증의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책을 보면 우리가 홍수 위험에 대한 그 홍수 그 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환경부에.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은 가상 공간에 똑같은 물체를 놔두고 거기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대응책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좀 예방책에 세울 때는 이런 기술을 해서 재난 그 대응에 대한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어서 미리서 시뮬레이션하고, 예를 들어서 비가 어느 지역에 뭐 100mm 이상이 내린다라고 했을 때 그런 시스템을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대개 그 일대에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우면 훨씬 그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에 덧붙여서 지금 보면 그 관에다가 이렇게 이제 기후위기에 이렇게 그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거나 하면 관의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이제 그 강 주변이나 이런 지역 홍수 범람에 있는 주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는 차라리 그 민간에서도 그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추어서 민간 연계 체계를 갖추어서 즉각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저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그 수해 피해가 이제 많았던 지역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네. 선포한 상황인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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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방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야가 이제 수해 대책 태스크포스를 가동을 하고 이번 주에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수해 대책과 재발 방지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조금 갈리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포스트 4대강 사업과 이 물 관리 권한을 이제 재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여야가 이제 그나마 이제 TF팀이 꾸려져서 내일쯤 아마 첫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 부분에서는 여야의 의견은 없을 겁니다. 재난 복구, 재난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 한마음 한뜻일 거고, 그러나 이제 저희 당에서 그 추경을 요청을 하는 것은 그 민생 추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뭐 채소값이 이렇게 폭등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그 소상공인한테 그 좀 원금 상환을 유예시켜 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가면 이제 그분들이 많이 힘들어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그런 민생 추경을 좀 편성을 하자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물 이론화를 환경부에서 그 뭐 국토부로 그 이전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아마 국무회의 때 그렇게 관리를 못 할 것 같으면 국토부로 옮긴다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또 거기에 뭐 국민의힘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게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하천 관리는 국가가 하고 있지만 거의 그 하천관리법이 6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대부분 지자체에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 있다 국토부로 지금 당장 옮긴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 초점을 흐리거나 그렇지 네. 않으면 전 정권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는 것으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OECD 국가 중에서도 2008년부터 보면 그 정말 그 이제 계속 물 관리 일원화하라는 공고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2018년부터 이제 수질이나 이런 그 보전 관련된 거는 이관했고, 그리고 하천 관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제 환경부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옮기려고 할 때도 갑작스럽게 옮길 수가 없어요. 정부조직법도 국회에 다 그 개정해서 통과해야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왜 이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건 그 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저희는 이제 그런 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미 물 관리는 OECD가 23개 국가가 이미 그 환경 부서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잘못 판단하고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가 더 세워야 논의를 해가면서 세워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수해 관련해서 이제 제2관에 대해서 주장하는 건 이제 논점을 뭐 흐리는 거다. 네. 예, 본질이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고 이번에 그 양평고속도로 이야기로 이제 이슈를 좀 그 넘겨 보겠습니다. 국토부는 건설 계획 단계부터 노선 검토 과정, 또 환경 영향 평가 등 지난 그 7년 동안에 관련 자료 55건을 이제 모두 공개하고 국민 검증을 받겠다 이런 이제 입장이거든요. 이 자료들을 혹시 이제 확인해 보셨는지 보셨다면 이 자료들에 대한 그 평가는 어떻습니까? 의혹을 해소하는데 그 많이 좀 그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역시 많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아니 드실까요? 그걸로 해소가 되지 않죠. 국민들도 그거 다 같이 봤을 것 같은데 네. 그 해소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그 이제 양서면으로 가는 에타가 아무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갑자기 왜 강서면으로 갑자기 그 바뀌었느냐 이 부분을 지금 국민들은 그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의혹을 네. 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그 의혹이라는 부분에서 그 자료에 보면은 국토부가 그 알려주고 싶은 그 자료만 나온 거지 지금 우리 그 국토위에 속해 있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은 지금 전체 다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이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히려 국정조사 대상은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노선 변경 검토가 시작된 게 문재인 정부이었고 또 원안이죠. 변경 전에는 양서면 일대 이곳에서 이 전 양평군수 일가 그리고 지난 정부 인사들의 땅이 있다 이렇게 역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 문재인 정부가 됐든 윤석열 정부가 됐든 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그 국민들한테 해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조사 대상이다 하지 말고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가 됐든 윤석열 정부가 됐든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그냥 발표하면 간단히 정리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부겸 전 총리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이것도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전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그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21년 4월에 이사를 간 거거든요. 근데 그쪽에 IC는 그 전부터 요구했던 사안이에요. 예타가 끝난 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물타기는 국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6일에 이제 그 국토위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인데 여기 이제 원희룡 장관이 출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과 이제 격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 장관이 이제 사업 백지화를 이제 선언을 했었고 그 이후에 자료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이제 선회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을 상대로 이날 그 26일에 현안 질의에서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실 건가요? 그 중점 살피기 전에 원희룡 장관은 만약에 지금 현재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면 먼저 국민들 앞에 그 백지화 선언에 대한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백지화 선언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국정이 혼란스럽게 가고 있고 또 양평 국민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부분 또 국민을 호도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희룡 장관께서 그날 나오셔서 먼저 사과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의혹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그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요청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 제출해 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늘어나는 구간에 140억밖에 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기자회견도 했지만 그 안에 그 한 2,800억, 약 2,900억 정도 되는 돈이 중간보고에 지난해 11월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 만약 이 부분은 그 재예타를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15%가 국가재정법에 15%가 넘어가면 재예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재예타를 만약에 했을 때 그 부분이 그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상임위에 나와서 성실하게 원희룡 장관이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이 양평고속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논란을 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특혜로 단정할 만한 근거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또 노선 변경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드러난 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사유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너무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근거는 이렇게 나왔으면 이미 사법 처리하고 들어갔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그걸 차분하게 국토부나 원희룡 장관이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의혹들이 더 커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제기를 한 것도 애시당초 우리가 왜 갑자기 바뀌었냐라고 그냥 물어본 겁니다.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의혹 제기하는 게 가짜 뉴스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왜 바뀌었냐라고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했더니 백지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봤더니 그 백지화 선언 이후에 봤더니 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그 종점 부근에 IC 그 바뀐 부분에 강성민 쪽에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 의혹 제기를 그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국민들 그 최근 그 언론 그 여론조사에도 보면 국민들도 60%가 넘는 국민들이 의혹이 있다. 그 특혜 의혹이 있다라고 보고 또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는 게 60% 이상의 여론을 이렇게
그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가장 속이 타는 사람들은 양평 주민들 이제 당사자일 텐데 더군다나 이 정치권에서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또 이제 뭐 양평 주민들의 또 민심을 또 살피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예타 또 그 타당성 조사의 재실시, 제3기구의 검증, 주민공청회, 주민투표와 여론조사 그리고 원안의 IC를 이제 추가하는 안 등 다양한 해법들이 이제 그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양평고속도로 해법은 어디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에타를 그 사실은 이제 양평 그 양서면 쪽이 그 양평 군민들이 한 15년 전부터 발해왔던 수건 사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에타를 만들 때 에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IC도 처음에 요구했다가 그것도 처음에 요구했다 참고 만들었던 에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그 절차상으로 맞추어서 에타가 통과가 됐다면 그 방법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진출로 그 IC 정도는 해주고 그 원안대로 가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지역구가 이제 의정부잖아요. 이제 양평만큼 교통망과 이 도시 발전 계획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에 이어서 이제 8호선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지정됐는데요. 또 지난 4월이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도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경기 북도 설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못하신 말씀, 하고 싶은 말씀 포함해서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사실은 이제 우리 의정부는 이제 그동안 안보란위로 많이 군부대가 8개가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만. 그러면서 이제 나가고 하면서 이제 택지 개발이 이렇게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지역구에 그 밀락동 고산동에 택지지구 개발을 하는데 철도 정책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아요. 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도봉산 옥정 구간에 그 단선으로 되는 그 이제 철도가 확정이 돼서 이제 공사 중에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밀락 택지지구가 들어서서 그쪽에 한 300m만 좀 노선을 변경해서 해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주민들의 요구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에타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 노선 변동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역도 못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그 지난 21년도에 그 이제 8호선이 별내에서 넘어오는 이제 8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 그 부분이 이제 추가 사업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8호선은 첫 단계로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정말 35년 전부터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왜 35년부터 나오게 됐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부터 이미 경기 북부가 불이익 불균형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감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와중에 이 그 35년이 되어 오면서 그 계속 경기도 내에서 불균형을 받고 전국 그 지자체에 한 17개, 18개로 나눈다면 재정 자립도도 최하위가 되고 그리고 도로 보급률도 경기 북부가 최하위고 그러니까 여러 부분들이 규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아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자 이런 취지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발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정치권에 이제 들어오신 지 20년이 넘으셨는데 그 내공을 오늘 인터뷰에서 여실히 잘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수해 대책과 양평 고속도로 공방에 대해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